네, 이번 시간은요, 그 메디카 114 여러분의 전화를 또 받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전화를 해주면 연결될 수 있고요. 네. 내용은 남성 성기능 장애 원인과 치료입니다. 오늘 모시고 계십니다. 맨비뇨기과 김도리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맨비뇨기과의 김도리 원장님. 네. 오늘은요, 우리 그 남성들 참 그 집에서도 요즘에 그 대접 못 받고 밖에서는 매일 또 스트레스 받고 뭐 그냥 혼나고 상관한테 밑에서 치고 위에서 눌리고 참 불쌍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성기능도 이 밤생활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자, 이 남성 성기능 장애, 자,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남성 성기능 장애는 크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발기부전증과 조루증, 그리고 외소 컴플렉스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발기부전, 조루, 남성기, 갱년기, 성기, 외서 컴플렉스 뭐 이렇게 서너 가지로 저희가 그 추기하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지금 모형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네. 네. 한번 모형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형을 통해서 발기부전과 그렇죠. 조루, 어디에 갱년기.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 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들어주시겠어요? 좀 들어드릴까요? 네. 가슴 높이 정도로 이렇게.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남성의 발기를 맡고 있는 기관은 요 음경해면체라고 하는 성기 내에 있는 음경해면체 부위가 피가 차면서 발기를 이루고 정맥으로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발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발기로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차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찬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정맥 쪽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기 상태를 유지를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년 남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발기부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원인은 어디 있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면 저를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제 성인병 때문인가요? 네, 저 원인 저희가 그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네. 하나하나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인 보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성인병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당뇨병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30%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부전은 굉장히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도 많은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요즘에 고지혈증으로 인한 발기부전의 발생률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또 내용 볼까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과 관련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전립선 암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암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골반 내에 큰 수술을 했을 경우나 아니면은 그 교통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척추 손상이라든지 회음부 손상으로 인해서 골반 내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도 발기부전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물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하게도 그 항고혈압제가 발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뇨제도 마찬가지고 항우울제와 같은 신경정신과 약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테스토스테론에 반하는 테스토스테론 제도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위궤양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약에도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방을 낮추는 그런 약물에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 많은 분들 드시는 약물 이런 것들에도 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그 성분 자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약에서는 충분히 또 발기력을 또 저하시킬 수가 있고요. 생활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죠? 생활 습관은 우리가 아주 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아주 지나친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절대 운동량 자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아주 흔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음주 흡연은 아닌 것 같고 요 스트레스가 딱 하나 걸리네. 운동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발기부전을 의심해 볼 만한 그 상황, 요 부분이 증상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네, 발기부전을 그렇습니다. 의심해 볼 만한 초기의 증상입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충분한 발기력이 획득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일단 그 발기된 성기가 충분한 성관계가 끝나기 전에 그 유지가 되지 않고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또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하는데 나는 항상 좀 네네.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예. 뭐 아니면은 성관계 후에 만족감이 떨어지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예. 이러한 증상들이 초기 증상으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자,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초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발기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발기가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자신감이 슬슬 이제 생기게 떨어지는 된다. 네. 그다음에 성관계 후에 만족감이 좀 떨어진다. 발기가 되더라도 유지하는 시간이 좀 자꾸 짧아진다. 네. 그다음에 발기가 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발기부전 남성 현황이 세계의 평균보다는 좀 약간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2006년도에 저희 그 세계 성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세계 평균보다 한 2배에서 1.5배 정도로 굉장히 아, 높게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조금이 그래서 아니라. 아니, 저게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사회생활을 그만큼 많이 하면서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 정말 이게 네.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대략 연령대별로 보면 이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발기부전은 그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그 유병률도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0대에서 국내 그 유병률이 한 21%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50대에서는 31%, 60대에서는 한 33%, 70대에서는 42%까지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세계적인 어떤 아까 우리 저 앵커분도 말씀 주셨지만은 세계적인 평균보다 한 2배가량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스트레스가 분명히 발기부전에 큰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과 또한 어떤 선진국형 질환들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증가하면서 아마 이런 유병률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네. 일본하고는 어떤가요? 일본과도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람들도 발기부전은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일본인들도 어떤 그 저희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상황도 비슷하고 네. 성인병에 대한 어떤 그런 발생도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예. 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도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인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면 굉장히 남자분들이 일에 위축이 찌들어서 많이 살아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남자들 그렇습니다. 그 아내분들 남편 꼭 좀 사랑해 주시고요.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개인적인 9배가 방송이신 높대요. 것 그래, 같아요. 아니, 그래야 집에서 아내분들이 네. 더 좋은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래야- 호소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마 예. 좀 네. 얘기해도 별로 많은 게 없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요. 최근에 이제 그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검사법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정확한 병력 청취가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신체 검사 그리고 간단한 기본 검사실 검사로 대부분의 어떤 검사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보다 정밀 검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IIEF5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5개 항목이 있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로는 지난 6개월 정도 동안에 자신의 발기력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만점은 5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난 6개월 동안에
나의 발기력이 충분한 어떤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발기력을 획득했다. 그런 예. 빈도가 나는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5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는 그 발기된 음경이 그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유지가 되느냐. 그 빈도가 나는 또 충분하다 하면 또 5점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발기력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데 내가 하는 노력이 별로 난 어렵지 않았다. 그냥 난 그렇게 쉽게 했다. 이러면 또 5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나는 참 성관계가 참 만족스럽다. 이러면 네. 5점입니다. 그 토탈 그러면 25점인가요? 예, 정확합니다. 25점이 만점이고요. 예. 네. 그리고 22점 이상은 우리가 그냥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1점 이하가 되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 저는 네. 25점 같은데. 완벽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치료법에 대한 네, 얘기를 네. 나눠볼 아니 텐데요. 검사가 좀 몇 가지가 더 있대. 점수만 했는데 컴퓨터 성적 발진법, 그렇군요. 맞습니다. 남성 호르몬 네, 검사 제가 이런 만점이라고 것들 하니까 그러면 너무 놀라셔가지고 믿기질 않는 모양이에요. 아, 참.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점이나 20점 이하게 되면 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 쪽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재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의 병력은 또 어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성인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적극적인 질환 치료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를 또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혈당이라든지 곧 어떤 혈중의 지질치라든지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간단한 호르몬. 네. 호르몬 등등의 어떤 간단한 검사실 검사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단한 신체 검사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훑어보고 중요한 어떤 외성기를 또 우리가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환이라든지 음경, 해면체의 건강 상태나 모양을 우리가 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거나 할 때에는 어떤 약물을 이용한 발기를 유발시키는 검사가 있고요. 또한 어떤 시청각 성자극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민적인지 아니면 발기력의 어떤 양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모든 그 이상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사실- 네. 검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남성 건강 검진. 꼭 성기능 플러스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뇨기과 아니면 이제 산부인과 여성분들 그러면은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꺼리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비뇨기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려하시는데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건강을 근데 지키는 그 의미에서 비뇨기과라는 네. 것보다도요. 저는 남성 클리닉이라는 과하고 네. 비뇨기과하고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굉장히 합쳐 좋은 남성 클리닉, 아이디어신 비뇨기과를 것 이렇게 같습니다. 합치시든가. 네. 여성 클리닉과 남성 클리닉 네. 이렇게. 어쨌든 이게 많은 네. 분들이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건강 검진 측면에서는 반드시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으로 좀 원인에 맞게 치료를 들어가야 될 텐데 발기부전 치료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발기부전 치료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그라 등등의 여러 가지 약물 복용을 통한 치료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자가 주사요법이라고 성기에만 작용을 할 수 있는 또 안전한 어떤 주사요법이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약물이나 어떤 주사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각각 약물 치료는 한 70~80% 정도에서 효과를 본다고 우리가 통계상 나와 있고요. 예. 주사 치료제는 한 80% 정도. 예. 그다음에 그 수술 요법으로 인해서는 90%에서는 만족할 만한 발기부전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선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말씀하신 비아그라, 시알레스, 레비트라자이데나 이제 사실 이게 이런 약들로 방식 치료가 경구 치료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먹는 걸로 하는 맞습니다. 거. 자, 이런 거에 대한 효과
그러다 이러다 이걸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부작용 좀 같은 주의할 것도. 분도 있고. 네. 자, 그런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5-6가지 시중에 있는 그런 약물들의 효과나 부작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작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그다음에 시알리스는 예를 들어 한 30시간 이상, 자이데나는 10시간 이상이 어떤 이런 식의 사용법에서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대동소이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부작용은 우리가 뭐 크게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부작용보다는 이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금기증에 대해서 일반인들께서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으로 약을 먹는 것 중에 그 질산염 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분들은 절대 금기입니다. 그래서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증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앓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기증이 아닌 경우만 피하시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분들만 좀 피하면 네,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주사요법이라고 하셨는데 트리믹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트리믹스 네, 좀 궁금하네요. 트리믹스라고 하는 것은 주사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어떤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있다든지 예. 네. 아니면은 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금기증에 해당된다든지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곤란하다. 이럴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효과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가 주사요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있는지 한번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트리믹스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의 그 발기부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을 아주 적절한 비율로 배합을 한 주사제를 말하는 트리가 거고요. 나무가 아니라 three라는 세 가지를 가지의 믹스한 약물. 거군요. 그래서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이고요. 어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최적의 조합이 된 제제라고 할 수 있고요. 경구용제, 아까 말씀드린 비아그라를 비롯한 그 약물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성기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구 복용을 할 때 나타나는 안면 홍조라든지 어떤 그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주사 후의 반응은 경구 약물은 대략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우리가 관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주사 치료제는 한 10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성적인 흥분이나 이런 것들은 경구제제인 경우에는 성적 흥분이 반드시 이 수반이 돼야만 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성기에만 주사를 하는 이 주사제는 성적인 흥분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발기가 한 10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좀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에 계속 주사를 맞는 것도 본인이 부담? 주사를 본인이 자가 주사입니다. 아. 자가 주사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은 한 군데에다 계속 놓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경 해면체의 골고루에 좀 다양하게 그 절대 그림 구역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준비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부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자가 주사요법이기 때문에요. 네.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기 네, 네,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가주사의 네. 치료 방법, 그 장비도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우리가 주사를 하고자 하는 부위에 닦을 수 있는 알코올 솜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옆에는 각자 자신에 맞는 각각의 최적화된 그 용량의 약물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가주사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편하게 간단하게 주사할 수 있는 요런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을 주사하는 어떤 그 성기의 모형 사진인 그림인데요. 단면도인데요. 예. 이 단면도에 보시면 우리가 그 가장 가운데에 요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소변이 나가는 요도고요.
그게 한 6시 방향 쪽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해면체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음경 해면체입니다. 음경 해면체에 피가 차고 유지됨으로써 발기가 유지되는데요. 이 부위가 우리가 주사를 놓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12시 방향 이 위쪽에는 그 혈관이나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피해야 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단면을 절단면을 아래쪽에 그 단면도에 다시 나타낸 건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 시계 방향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약 한 3시 방향과 9시 방향이 주사하기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피해야 될 곳으로는 6시에 오줌이 지나가는 요도, 네. 12시에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요 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시, 6시 방향은 무조건 피하시고 3시, 6시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 꼭 3시에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2시에서 한 5시 방향, 그다음에 10시에서 한 7시 방향 정도로 대략 3시, 9시 방향으로 하시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잘못 네. 들으신 분은 그 네. 중간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은 3시하고 9시에 주사를 놔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네, 그 방향을 얘기하는 방향을 거죠. 말씀, 각도. 방향으로 네. 넣으면 군대 안전하다. 갔다 오신 분이라면 방위도 괜찮습니다. 네. 단기사병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뭐든지 그 방향에 대한 거는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네.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얘기하는 방향에 주사를 놓으신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루 문제인데요. 음경 보형물 삽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형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사진을 네, 사진 넘겨주시기 한번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사진을. 네네. 음경 보형물은 말 그대로 발기부전의 가장 최후 수단으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타입에는 크게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발기될 때와 같이 팽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2가지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네. 굴곡형이라고 해서 그 팽창이 되지 않는 그런 종류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조각, 2조각, 3조각을 비롯한 팽창이 되는 팽창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볼펜으로 하면 나오진 않고요. 아, 마우스를 네,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시면 그렇죠. 화면이 예. 이렇게 네. 나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굴곡형을 말씀드리면 굴곡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음경 해면체에 보형물을 삽입함으로써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있다가 관계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거를 각도를 올려서 이렇게 발기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거 자체는 그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에 비해서 덜 생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한 점은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팽창형 중에 그 3조각으로 이루어진 팽창형 음경 보형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생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구조는 크게 이렇게 3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것이 바로 시린지고 직접 발기에 관련된 그 음경 해면체를 대신하는 시린지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그 발기에 관련되는 생리 식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혈액을 대신해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생리 식염수가. 그리고 이것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제 펌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발기가 안 됐을 때는 요런 식으로 외부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게 음낭 그리고 음경 그리고 치골 뒤 몸 안쪽에 이렇게 3조각을 이렇게 잘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성관계를 위해서 발기를 하겠다, 이제 해야겠다 할 때는 요 펌프를 누르게 됩니다. 펌프를 누르게 네. 되면 요 위에 있는 요 생긴 식염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원하는 음경 해면체 내에 있는 시린지로 채워지게 되면서 발기가 우리가 피가 차서 유지되는 것과 같이 같은 느낌으로 예, 된다는 똑같이 얘기죠. 이렇게 이제 발기를 이루게 되는데요. 저그 물은 생리식염수입니다. 저거는 안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체온 때문에 체온과 관련돼서 저게 이 혈관을 통해서 소변을 나간다거나 증발된다 그런 건 전혀요. 아닙니다. 요 3조각 내에서만 그 한정된 그 길 내에서만 저장됐다가 필요하면 시린지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제품 이 보형물 자체가 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예. 미국 FDA나 우리나라 FDA나 다 승인을 받은 네. 좀 안전한 어떤 제품으로 네. 계속 개발이 돼 그러면 왔겠죠. 저 이제 음경 보형물을 이제 몸암에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인체에 영향을 네, 뭐 이제 크게 주진 않겠죠. 네. 그래서 네네. 정말 안전한 건데 혹시 저 생리식염수가 가진 이제 그게 터지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어떤 고장 문제라든가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동안에 안전여부도 이게 한 좀 수십 년 보셨지만, 동안에 네. 이제 음경 보형물도 계속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7년 이내에 고장 나는 확률 자체는 5% 정도 미만으로 돼 있을 정도로 어떤 그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게 네.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전화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5% 미만에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빈도가 굉장히 적다, 안전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혹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미작동이 된다 하면 그 부분만 다시 교체 수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음경 보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남성 성기능 장애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6769-0114, 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676-0114번입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 한 제가 분과 오늘은 예. 좀 받아볼까요? 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 아무래도 여자분이시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이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받는다 그랬는데요. 네. 그냥 두 분이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죠? 저기 전립선 암 수술했는데요. 네. 아, 예. 했는데 지금 두 달 조금 넘었거든요. 네, 한지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신 지 2달이 넘으셨다고요. 네, 근데 네. 밤에는 오줌을 너무 자주 넣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항문이 좀 아프고 앉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는지 네. 궁금해서요. 예,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네. 그 부부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건 아예 못합니다. 그러면 예, 그 그게 지금 다 부분까지도 신경에 함께 좋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죽은 상태에 있어요. 연세는 어떻게 되셨나요? 두 분이? 64셔. 아저씨께서 64살 되셨고요. 네. 자, 선생님, 자, 이런 부분을 두세 가지 다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네. 우리 카운셀러 좀 해주실까요? 처음에 그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그 금방 많은 어떤 수술 술기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는 그 전립선 암 수술 자체를 드러낼 때 전립선을 포함한 그 주변의 골반 내에 있는 신경과 혈관들의 손상을 어느 정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은 소변이라든지 대변의 어떤 그 배변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또 배변, 소변에 대한 어떤 조치는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과 협의하시면서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발기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법이 딱 한 가지의 수술이 아니고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나 혈관을 보존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나중에 또 회복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만큼 어떤 질환이 퍼져 있어서 광범위하게 절제한 경우라면 아마 발기부전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래도 또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경우는 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보다는 또 음경 보형물 수술을 통해서 또 획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발기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네. 현재 음경과 그리고 음경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치료를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번 전문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어떤 배변, 소변과 대변 네. 조절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해결이 상의를 되면서.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예. 이건 관리를 해나가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기에 대한 것도 지금 안 되신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성기 상태와 수술법이 어떤 수술법이냐에 따라서
발기가 또 얼마든지 또 저희 비뇨기과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네. 요즘에는 뭐 90%는 다 어떤 발기력이 해면체 네. 자체만 문제가 없다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관심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사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전문병을 찾아가시거나 또는 잠시 후에 방송 끝나신 이후에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처럼 02-66769에 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저 부부 관계를 할 때, 네, 성기가 발기는 되는데, 네. 그 삽입을 하면은 바로 그저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렇고 또 왜 어떻게 아까 치료를- 그 점수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예, 자, 그 점수표가 조르다, 발기부전이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체크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신지요?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연세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60입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해 주실게요. 네. 네. 가장 흔한 발기부전의 증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발기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것들은 노화의 한 과정으로 발기부전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나이가 연세가 증가하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도 아까 뭐 성인병이나 어떤 기존 질환은 없으시지만 어떤 시민적으로도 발기부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갈등 상황이 본인이나 아니면 부부간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인이 꼭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보다는 다행히 그 원인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나한테 맞는 그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나 내가 발기부전이 왔나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나 적절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시도를 하셔서 어느 정도 발기가 내가 발기력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구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간단한 어떤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주 쉽게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시민적인 거나 이런 쪽에 준해서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병원에 내원하셔서 간단한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해보시고 치료로 바로 들어가신다면 뭐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차, 2차, 3차 저희가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네.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약물 치료를 약물 가장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간편하고 네. 그리고 뭐 어려운 면이 없고 다만 이제 뭐 금기증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네. 또 제가 정확하게 또 문진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예. 병력에 대한 것도 다시 검사를 통해서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어떤 약물에 대한 또 그 정보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밤에 소변이 한 6번 나와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신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전립선 전립선이. 하루날이나 한 5년간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전립선이 그럼- 비대해졌다는가요? 병원에서? 예, 그런데 비대해졌는데 별로 크기가 안 커가지고 네. 수술할 필요는 없고 네. 그래가지고 또 방광이 예민하다고 해서 방광약도 먹어본 일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부부간은 괜찮은데 네. 저 사정 씨의 말입니다. 네. 가끔 피 색깔과 같은 붉은 액이 섞여 나오거든요. 피가 나온다고요? 그 액이 섞여 나와요. 전립선액에 피가 좀 섞여서 사정시에 나온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 통증 같은 건 병원에 없으신가요? 통증 같은 건 없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혈전증이라고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눠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지난 예, 뭐 전립선 염 같은 경우를 앓은 경우는 있으신가요? 전립선이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그거는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발기 쪽이나 아니면은 부부관계 쪽에는 크게 불편해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소변하고 그 혈정액증, 피가 좀 정액 나옵니다. 정액에 피가 섞여 네. 나오는 경우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로는 전립선 염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결석이라든지 뭐 간혹 아주 드문 경우에도 우리가 전립선 종양, 어떤 악성 종양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에 아마 전립선 암이나 악성 종양에 대한 거는 아마 배제가 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염을 비롯한 전립선 내의 결석으로 인해서도 어떤 그 염증을 비롯한 것으로 가장 흔하게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약물 치료를 적절히 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전립선 암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셨다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아주 위중한 어떤 그 위해가 있는 병은 아니니까 좀 안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에만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혹시나 이게 또 차후에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또 뒤에 또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일정 기간 검진 같이 이렇게 해서 암에 대한 검진은 같이 해주실 겁니다. 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잘 치료를 받으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직도 건강하신 상태이신 것 같으니까 잘 전립선 비대와 그다음에 그런 그 전립선에 관련된 것만 네. 좀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이따 전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발기부전 치료 중에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음경을 좀 이걸 하면서 좀 확대하는 그다음에 그거의 또 치료의 또 차이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음경 확대는 말 그대로 이제 작은 크기의 그 성기이거나 작다고 생각할 때 크기를 키우는 것이 이제 음경 확대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발기 보형물이라는 것은 발기력, 말 그대로 발기력을 보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의 치료의 최종 그 선택으로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음경 보형물 중에 그 팽창형의 세조각 같은 경우는 음경 확대술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자체가 생리적으로 젊을 때 이상으로 어떤 굵기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세조각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굴곡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음경 확대술을 같이 시행을 함으로써 둘레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음경 보형물을 삽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어떤 그 본인의 성기 상태나 그분의 현재 성기 상태에 따라서 남성 음경 확대술을 동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음경 보형물 삽입술로만 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성인 남성의 30에서 50%가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조루증이 아닌가 맞아요. 싶네요. 예.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조루는 무엇인지. 예. 조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는 그 본인이 임의대로 사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절대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우리가 주관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의 성관계 중에 한 5번 정도의 성관계에서 본인이나 배우자나 충분한 성관계를 이루기 이전에 사정을 해버리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다면 이런 조루증의 원인은 네. 어디에 있나요? 네. 조루증의 원인은 크게 우리가 시민적인 것과 그리고 기질적인 것으로 말씀드릴 네. 수가 있고요.
조루증의 원인으로 시민적인 원인은 이전에 내가 조루로 인해서 파트너나 그 부인한테 어떤 만족스러운 성행위를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 네. 그리고 긴장, 초조 이런 걸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또 있죠? 그다음에 네. 신경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사정을 담당하는 대뇌에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 신경 물질이 있는데요. 예. 얘가 감소되면 네. 그 조루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있죠? 그리고 이제 기질적인 좀 예민할 원인, 때. 예, 기질적인 원인 중에는 이제 귀두 자체가 굉장히 귀두나 음경 자체가 민감해서 올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신경이 좀 많이 발달했을 경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예민하게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약물과 수술요법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법들에 대해서는요. 자, 화면 보면서 내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네. 일단 시민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구용 약물로 세로토닌 억제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뇌 중추의 그 세로토닌 농도를 올리기 위한 프릴리지라고 하는 어떤 상품명을 가진 약물이 있고요. 예. 또한 아까 주사요법으로 해서 성기에 어떤 직접 그 자가 주사를 함으로써 하는 것도 예. 용량을 아주 최저로 해서 잘 사용을 한다면 또 조루증의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수술요법으로는 어떤 과민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귀두의 그 예민도가 굉장히 높다, 음경의 예민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는 네. 그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행동요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예. 저희가 이제 음경 확대 수술 종류는 그 몇 가지가 또 있죠. 그걸 네. 잠깐 화면 볼까요? 예. 예. 뭐 음경 확대하는 거 있고 길이를 네.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재료까지 쭉 다 보겠습니다. 네. 네. 음경 확대 수술의 종류에는 크게 음경 확대, 귀두 확대, 길이 연장술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재료는 굉장히 많네요. 뭐 네. 대체 진피 이식도 있고요, 알로돔도 있고, 라이오 플란트, 네네. 파워폴 이런 것들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뒤에 거. 대표적으로는 자가이식으로 본인의 어떤 복부 지방이나 그 허벅지 지방을 이용해서 지방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이제 대체 진피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라이오나 알로돔과 같은 대체 진피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렇다면 자가 지방을 이용한 지방 주입술 어떤 것인지 사진 보면서 네, 설명 사진 잠깐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자가지방은 본인의 어떤 잉여된 과잉으로 축적된 복부 지방을 정밀하게 채취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원심 분리기를 로터형의 그 원심 네. 분리기를 돌려서요. 네.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요. 네. 순수 지방만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거 지방 얼마든지 다 드릴 수 있어요.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설명 아까 한번 봤던 장면이죠. 그 네. 단면인데요. 음경 해면체 내가 있고 그 요도가 있고 이런 어떤 그 해부학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는 표층과 심층 그 음경막이 있습니다. 그 사이층에 우리가 지방을 주입함으로써 피부 밑에 뭐 둘레가 한 2에서 4cm 정도 증가될 만큼의 어떤 그 자가지방을 이용한 남성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이 자가 지방에 또 줄기세포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PRP 이식술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줄기세포나 PRP는 혈관 생성과 같은 어떤 생착률에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착률을 극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식술 이후에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PRP라는 것도 또 있고, 있고, 네. PRP는 자기 그 혈액 뽑아서 혈소판을 가지고 거기다 맞습니다. 집어넣어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게 좀 커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죠. 예, 맞습니다. 네, 줄기세포의 네. 초기 단계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체 진피 재료가 있다면서요. 그 사진 보면서 오늘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진피는 대표적으로 동물의 어떤 살을 이용한 라이오플란트와 그다음에 사람 살을 이용한 알로돔이라는 재질이 있는데요. 둘 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시술 후에 그 둘레가
한 1cm 정도에서 2cm 정도로 또 저런 것도 상당한 나와 있네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안전합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성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성기능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아파하시는 분들 네.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맨비니엘과의 김도리 대표원장과 함께 남성 성기능 장애 원인과 치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도중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02-66769-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나서 전화 주시면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2부 마칠 시간입니다. 3부에서도 유익한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